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지 멘토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 바로 가비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축하드립니다. 역사적 최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오늘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이 가비아의 역사적 최고가를 갱신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유가 좀 궁금해서 관련된 공시나 아니면 어떠한 뭐 뉴스 기사가 떴는지 뭐 등등등에서 좀 많이 찾아봤는데 마땅히 딱 이거다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이 가비아 IR 담당자님하고도 좀 통화를 해봤어요. 근데 그분도 모르신대요. 그래서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이것저것 좀 많이 알아보다가 조금 그나마 좀 실마리를 좀 찾은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이 가비아 측에서 공식적으로 뭐 오피셜하게 발표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우리 여러분과 이 역사적 최고가를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 제가 한번 찾아온 자료를 같이 한번 좀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지금 현재 이 가비아가 어떤 기업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을 통해서 주요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과거의 실적 추이는 어땠는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제가 이 지난번 영상에서 1월 25일 날 이 가비아 기업 분석 영상을 저희 대기업 채널에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비아가 어떤 기업이고 뭐 어떤 사업이고 어떤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런 부분은 좀 차치하고 오늘 이 역사적 최고가 갱신된 것들 관련해서 여러한 관련된 이슈와 또 이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동향, 이 가비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련된 산업군의 국내 시장, 글로벌 시장 동향들 좀 살펴보고 이제 앞으로 이 가비아의 주가 흐름의 시나리오 오늘 영상에서 같이 한번 차근차근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은 좀 러프하게 이 가비아의 가장 최근 이슈가 아니라 실적이죠.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영상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보시면 여러분 이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630억, 742억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실 뭐 너무 중구난방으로 좀 흐트러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딱 이렇게만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요거 있죠.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보시면 이 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23년도 3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7% 늘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분기에 비해서 60% 늘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대비해서 48% 늘었어요. 근데 이거를 22년도 4분기와 한번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거는 동기라고 그러죠. 동기 대비해서도 9.3%, 5.8%, 27% 이렇게 다 전부 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간단히 체크를 하시고요. 또 최근 이슈죠. 가비아에서 배당을 결정했다는 이런 공시가 올라왔어요. 배당의 구분은 결산 배당의 방식입니다. 한 주당 배당금은 80원으로 확정이 났고요. 이걸 시가로 환산했을 때 이때 기준에서 0.48%이다. 이렇게 좀 확정이 났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서 이 가비아 주주님들께서 좀 많이 좀 뿔이 좀 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곳저곳에 이제 종목 토론방이라고 해서 종토방, 저도 좀 우리 여러분들 여론을 좀 많이 체크를 하는 편인데 보니까 돈 잘 벌면 뭐 하냐, 왜 이렇게 배당이 짜냐, 이런 분들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있지만 이 배당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 기업도 여러분 수두룩 빽빽 천지태반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좀 넘어가시면 어떻게 좀 좋지 않을까요? 자, 다음으로는요, 역대 가비아의 배당 추이였어요. 2005년, 6년, 7년, 8년, 2008년 없네요. 그리고 9년, 10년, 12년, 11, 12, 13 이렇게 쭉 해가지고 배당을 지금까지 이렇게 좀 해왔다. 근데 좀 보시면요, 수익률 좀 보시면 1%가 넘어가는 구간이 좀 많이 없었죠. 그래서 조금은 짜다라고 왜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어느 정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아예 안 주는 기업보단 낫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실게, 제가 오늘 이 가비아의 주가 상승에 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나, 가장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제 여러분 이 미국의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클라우드 매출이 급증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이런 좀 공시가 올라오면서 어제 이 미국장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이걸 제가 왜 이 오라클이라는 기업을 가져왔냐면, 우선
우리 가비아의 주요 매출 비중을 한번 좀 보시면요. 클라우드 그리고 IT 서비스에서 약 45%가량 매출 발생시키고 IX, IDC에서 33.8%가량 그리고 보안, 기타 이렇게 매출 구성이 좀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클라우드나 IT 서비스 같은 경우에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같고 이 IX가 여러분 인터넷 교환센터의 약자입니다. 인터넷 익스체인지의 약자예요. 그리고 이 IDC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데이터 센터예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비아가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좀 통합적으로 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정보 데이터 기반 좀 통합 솔루션 기업 이런 느낌인데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헤드라인 있죠. 이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딱 그렇습니다. 우리 가비아랑 굉장히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이 있고요. 주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및 기업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 및 기술 솔루션 등등등 이런 것들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오라클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가장 대표 제품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는 제품인데 이게 이 기업용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는요, 기업들이 비즈니스 운영에 좀 필요한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데이터들, 이런 것들 관리를 좀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비아랑 굉장히 성격이 많이 유사해요. 가비아가 심지어 일각에선 한국의 오라클이다 이렇게도 좀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요. 오라클이 실적, 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주가가 사상 최고를 찍었어요. 어제 새벽 미국 장에서 이 창업자는요. 자산이 하루 만에 19.7조 원이 늘었대요. 그래서 어제 이 미국 장에서 11.71%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127.5달러죠. 이거 하나로 환산하면 약 16만원, 17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그래프 보시면 여러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시간봉입니다. 시간봉 그래프를 제가 캡처해서 온 건데 이때 갑자기 한 방울 팍 올랐어요. 이때 시간이 새벽 4시 반인가 아무튼 새벽 5시 되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한 번에 주가가 확 오르면서 오늘 우리 가비아와 굉장히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클에 제가 실적표도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한번 좀 보실게요. 이렇게 23년도 11월 30일 그리고 24년도 2월 29일자 보시면 우선 매출액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순이익이 조금 소폭 감소가 있었지만 이 정도는 그냥 좀 평이한 흐름이다 정도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 우선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가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이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 경사도가 그냥 바로 90도로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게 가비아와 굉장히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관련된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 봤고요. 다음으로 보실 건 이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 글로벌적인 산업에 대한 전망입니다. 미국에 있는 시장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 자료를 좀 가져왔고요. 202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성장추이를 보시면 굉장히 점진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글로벌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의 점유율이라고 그러죠. 약 38%가 이쪽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이라 해서 영어로 CAGR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연평균 성장률이 약 10.72%에 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10%가 넘는 고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근데 여러분 다양한 자료들이 많아요. 이 IDC라는 또 기관에서 국내 데이터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는 2024년도 여기를 지금 살고 있고 27년도까지의 전망치, 약 3년 뒤까지의 전망치를 좀 보시면요. 이 단위가 10억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0이 하나 더 붙어 있다. 그러니까 2조 9,630억 원 그리고 3조 2,690억 원 이렇게 이제 읽어야겠죠. 그러면 약 3년 만에 여러분 거의 1조 원이 더 펌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전망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 다음 보실 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에 있는 그랜드뷰 리서치라는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 데이터 통합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시장이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와 좀 관련이 있는 SI라 그러죠. 시스템 통합. 이 시스템 통합 산업에 대한 전망도 마찬가지로 사실 여러분 뭐 이러한 수치들은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곡선의 우상향 곡선 정도만 좀 보시면 돼요. 여기를 좀 보시면요. 글로벌 데이터 통합 시장 규모는 2021년 10조 5,340만 달러로 평가가 됐는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1.9%의 성장률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 산업과 이 데이터 통합 시장은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다른데 이 교집합 같이 좀 이렇게 속해 있는 요 부분에 부피가 좀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제가 좀 가져와 봤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이 다음 보실 건요.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 산업입니다. 데이터 분석 산업. 요것 또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좀 국내에서 좀 보시면 이 데이터 센터의 개발 단계별 프로젝트 반영이 되어 있는 좀 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우선 지금 2000년도부터 2010년, 그리고 2010년부터 2020년, 그리고 2020년부터 이제 앞으로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뭐 국내 통신사, 국내 SI 기업, 해외 DC 운영사, 국내외 기관 투자자 등등등에서 이런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에서 이제 앞으로 모두 다 같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할 것이다 라는 표입니다. 11.8%의 연평균 시장 성장률을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로축을 보시면요. 이 IT 전력의 용량을 좀 기준으로 해서 이걸 잣대로 해서 이렇게 좀 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도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 2023년도 대비해서 2028년도까지 이 공급 전망 자산수가 데이터 센터의 센터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39개에서 80개 이상으로 약 5년 만에 이렇게 2배가 넘는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급 전망, 즉 전력 용량 또한 마찬가지로 527메가와트에서 거의 2000메가와트 이상, 거의 4배죠 여러분. 5년 동안 거의 한 4배에 해당하는 이런 전략 용량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추이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이 데이터 센터의 임대 수요라 그러죠. 데이터 센터를 내가 지어서 가는 기업도 있겠지만 임대 놓고 임대로 들어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임대 수요를 뒷받침하는 우수한 시장 잠재력이라고 해가지고 우선 대한민국 디지털 기술 경쟁력이 상위 64개국 중에 8위, 그리고 유선 광 인터넷 보급률이 무려 88%, OECD 평균이 37%라고 합니다. 모바일 전화기 보급률,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이해하시면 돼요. 1인당 1.4대, 뭐 투폰 쓰시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다양하시죠. 그리고 인터넷 보급률은요, 100명당 98.5명으로 거의 대한민국은 거의 데이터 집약 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지금 현재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자산수에 대한 이 국내 분포 비중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뭐 전라도, 부산, 경상도, 대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있는데 무엇보다 100% 중에 76.4%가 이 수도권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이는 여러분 이 수도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충북 지역이나 이 강원 지역 이쪽으로도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를 좀 이렇게 뭐랄까 기업들이 지금 뭐 부지를 알아보고 심지어 좀 빠른 기업은요 이쪽 지역에 이미 구축을 시작한 기업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도이기 때문에 28년도까지는 이렇게 좀 변화가 될 것이다. 즉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자료죠. 그럼 여기까지 좀 관련된 자료를 살펴봤다면요.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보시면요. 오늘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30% 상한가에 가주었습니다. 제가 이 가비와 관련된 지난번 영상에서 이 차트의 간단한 히스토리들 이런 것 좀 읊어드리면서 앞으로 이 주가 변화 추이는 좀 이렇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영상에서도 좀 굉장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가비아가 사실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뭐 요때죠. 이때부터 좀 우상향을 해주기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요때부터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23년도 6월경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뭐 챗 GPT니 뭐 뭐 AI니 뭐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이 SI 산업 그리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등등등 해서 이러한 이 섹터에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들에 슬금슬금 수급이 들어와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좀 어떻게 보면 우상향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좀 어떻게 이 기울기가 가팔라지기 시작했던 요 무렵쯤에 뭐였냐면, 이 현재 가비아 아래에 여러분 KINX라고 자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KINX가 과천에, 경기도 과천에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현재 이 KINX의 모회사로 있는 이 가비아에 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좀 본격적인 우상향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KINX가 어떤 기업인지 좀 궁금해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게 KINX의 기업 개요입니다. 자, 인터넷 연동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 센터 서비스,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게 좀 가비아와 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KINX가 과천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러한 발표 속에 어떻게 보면 이 추세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가장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슈는 또다시 자회사인 KINX가 이젠 AI 사업도 어느 정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가비아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가비아 주가를 이렇게 좀 놓고 보시면요, 여러분, 오늘로써 이 역사적 신고가, 역사적 최고점을 오늘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앞으로 이 가비아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지 이 부분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제가 1월 25일인 이때 영상을 촬영하면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해주고 있으니만큼 아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박스권 하단 부인 16,800원 선, 그리고 박스권 중단 부분인 18,100원 선 이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아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날 제가 영상 촬영하고 나서 그 다다음날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이거 한번 이탈을 하고 나서부터는 요 밑에서 계속해서 지지 받아주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되시죠? 그리고 이 선을 이탈하고 나서부터는 이 선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요거 이탈하고 나서부터 계속 저항에 밀리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엄청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 파란 색깔 선으로 그어놓은 이 추세선을 사실 이탈을 해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 좀 아마 추세가 꺾일 수도 있겠는데 라고 저 개인적으로 한번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다시 상한가 가주면서 이 추세선을 여러분 좀 연장을 한다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추세선 안에 들어와 주었다. 그래서 아마 이 가비아가 다음 날까지도 상한가 그럴 가능성보다는 사실 요 근처에서 저항에 맞고 한번 밀려서 요 근처에서, 요쪽 라인 근처에서 지지를 좀 받고 힘을 어느 정도 좀 응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것 같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오늘의 상한가가 만약에 요 라인에서 상한가를 나와준 거면 이 추세선도 뚫고 올라가 준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좀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상한가가 나온 바람에 지금 딱 이 추세선, 아직까지는 추세선 이탈을 하지 않았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오더라도 아마 지지는 받고 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요쪽 매물대 보이시나요? 요쪽 매물대도 어느 정도 지금 좀 쌓여 있습니다. 가장 많은 매물대는 이 노란 색깔 매물대, 요쪽 라인은 이미 다 소화 끝냈죠. 근데 요 위쪽으로는 요만큼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기점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당겨놓고 한번 좀 보시면요, 이때 그리고 이때 이렇게 좀 중요시 보시면 19,200원 라인에서 저항 받았고요. 여기서는 지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9,200원이 이쪽 매물대에서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라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차트를 다시 좀 당겨서 한번 좀 보시면요, 이 19,200원 라인이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어드렸던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 위치에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다 한들 요 근처에선 좀 지지를 받아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지지 라인은 약 19,200원 요 근처에서 지지를 받아줄 확률이 높고요. 사실 저항 라인은 오늘 여러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아예 이 상방으로는 좀 열려 있죠. 이래서 어디까지 상승을 하고 어디서 저항을 받을지는 저도 쉽사리 예측이 안 된다. 그래서 또 제가 뭐 저항은 이 부분에서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씀드릴 뭐 그런 영역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 19,200원은 그래도 이 가비아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대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좀 지지를 받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런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100% 저의 뭐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 안에서 절대로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저런 견해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참고만 해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실 때 이 근거 마련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가비아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많은 이슈를 가지고 말씀 나눠보았고요.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